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언 지부 구교연입니다. 아직 끝판왕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또 어떻게 이 노동시장이 변화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택시 노동자, 그 대학원생 그 노동자, 그리고 저희 배달 노동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향후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달 노동자들이라고 하면 사실 최저임금하고는 당사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들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이제 코로나 때 좋았을 때 뭐 이렇게 물량이 많고 이랬을 때 뭐 연봉 1억 막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받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당사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그런 인식은 없었습니다. 뭐 잠깐 잘 나갈 때도 있었죠. 물론 이제 연봉 1억 받으려고 하면 과로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뭐 사고로 쓰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국토부에서 지난 2022년 말에 처음으로 생활물류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요 결과에 보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더라.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배달 노동자들은 이제 뭐 자기 전체 이제 소득에서 경비를 쓰잖아요. 오토바이 운영하고 하다 보면 보험료, 차량 유지 관리비 뭐 등등등 이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경비 30% 정도 제하면 이게 이제 286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오고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 6일 정도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근무 시간으로 단순하게 이 월 실급여를 근무 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 현실인데, 근데 이것도 2022년 말 상황, 그러니까 2022년 말이면 약간 코로나의 낌새가 좀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나마 이제 배달 물량이 어느 정도 또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이제 이게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물량은 낮아지는데 그 배달 노동자들 규모는 별로 안 달라졌거든요. 배달 노동자 규모는 작년 7월 1일자 산재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만 보면 40만 명이 육박하는 상황인데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배달 노동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더 많이 악화됐을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조차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이 배달 노동자들, 이제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 뭐 다 유사한 형태인데,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수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뭐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계속 핸드폰 보시더라고요. 올랐나 내려갔나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배달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랐나 내려갔나 계속 보거든요. 저도 봅니다. 아침에도 보고 뭐 저녁에도 보고. 지금은 한 3천 원 정도 수준이던데 이게 좀 가면 또 밑으로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좀 이따 이제 점심시간 되면 조금 더 오르고 뭐 이런 게 이제 실시간으로 달라집니다. 그 기준이 뭔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는 전혀 몰라요. 설명된 바도 없고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회사에도 없고,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올려주면 감사하죠. 올려주면 감사한데 깎으면 깎는다고 어디다 대고 말할 수도 없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회사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제발 좀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회사가 착하면 좋은데 착한 회사는 없죠. 그냥 시장 논리에 따라서 운영될 뿐이죠. 그래서 선의에 그냥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좀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이게
그 개념과 기준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그냥 이름을 좀 붙여본 건데 체불 세트와 삭감 세트가 있다. 요거 이제 배민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냥 말을 붙여본 겁니다. 뭐 체불 세트라고 한 것은 심지어 아무튼 아무 기준도 없는데 심지어 그나마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한 게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약속한 것도 안 지킨다. 예, 라는 거고요. 그거 대표적으로 하나는 노조랑 단체 협약을 또 하긴 했습니다. 배민이. 예, 그래도 뭐 다행스러운 일이죠. 단체 협약을 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이제 기상할증이라는 걸 약속을 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건당 1,000원, 500원 이런 정도 더 주는 이런 기상할증인데 약속을 했는데 안 주는. 네. 계속 몇 달간 안 줘가지고 이거 라이더들이 엄청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뭐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급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도 안 알려주고 아무튼 뭐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뭐 단체 협약으로 약속한 것도 안 주고 그리고 자기들 약관이라고 있거든요. 약관이라고 계약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법정 근로자로 보면 취업규칙인데 일의 업무의 방식과 어떻게 하면 보수를 받는지 페널티 어떻게 하면 받는지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걸 통해서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집니다. 체불 세트라고 이름 붙였고 그리고 이제 삭감 세트도 또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삭감 세트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지금 발생한 것은 5월 30일자로 예고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뭐 이런 예고가 떨어지면 그냥 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배민을 하든 뭐 배민을 안 하든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배민을 안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고한 것은 배민이 주력으로 하는 서비스인 B마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필품 배달하는 B마트 서비스에서 운임료를 삭감하겠다고 지금 예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라이더들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지금 거부해야 된다, 뭐 투쟁하자, 뭐 이런 여론이 노동조합보다 앞서가지고 그냥 평 배달 라이더들이 지금 막 거부 운동 막 하고 막 스티커 만들어서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걸 이제 노조가 따라가고 있는 오히려 이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회사는 프로모션이라는 걸 합니다. 네, 말은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이를테면 뭐 주말에 저녁에 비가 온다 이러면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걸 거는 거예요. 지금 뭐 2시간에 몇 건 더 하면 뭐 10,000원 더 줄게, 20,000원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평상시에 운임료는 굉장히 낮게 유지하면서 회사가 필요로 할 때만 반짝 올려가지고 라이더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걸리는 시간대가 되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라이더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뭐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회사가 막 어려워가지고 소위 최저임금에서 얘기하면 막 지불 능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줄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이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에서도 배민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재작년에 4천억 그리고 작년은 7천억 1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막 팍팍 올리고 있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고 물량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7천억을 벌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근데 문제는 그 저희가 이제 공시된 자료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됐는데 그 7천억 중에 4천억 원이 본사로 갔습니다. 본사는 저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나? 아무튼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그 글로벌 배달 기업입니다. 배달 플랫폼사인데 여기로 4천억 원이 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주식 배당으로 해가지고 4천억을 날려줬고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영업자 쥐어짜고 라이더 쥐어짜 가지고 번 돈으로 이제 외국 회사 돈 벌어준 셈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상황은 이러하고 그 이번에 이제 뭐 그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도 이제 뭐 실태조사 같은 걸 좀 해봤는데 이런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요겁니다. 그 배달 플랫폼 이 노동자들이 결혼 출산을 망설였다. 보수가 낮아가지고 이런 응답자들이 거의 97%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수익이 예상이 안 되고 내 미래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결혼 출산 망설인다. 이 시대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도 그렇고 이런 비임금 근로자들이 늘어난 시대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아무튼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적용되고 산업안전보험법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상의 여러 조항들이 현재 적용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근에 법원을 통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에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도 근로자 범위 안에, 법정 근로자 범위 안에 이제 점차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다 회사에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곳들도 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현 정부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중구조 개선의 이제 핵심은 임금격차 해소라고 보고요. 최저임금 인상이나 확대 적용은 핵심적인 수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